소년 삼국지 제69화 불타는 의심, 허도를 뒤흔든 칼날. 독의 그림자는 조조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길평이 먹인 약효는 조조의 병세를 악화시켰고 그와 함께 그의 의심과 광기는 허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조조의 침상 주변에는 날 선 칼날의 살기만이 감돌았고 허도는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갇혀 있었다. 조조의 광기와 길평의 최후. 조조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이 불타는 듯한 열기에 시달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했다. 어이들은 조조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진땀만 흘릴 뿐이었다. 조조의 신복인 순우, 곽가, 정욱 등은 그저 침묵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주군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길평 그자를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라. 내 눈으로 그자의 얼굴을 똑똑히 봐야겠다. 조조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인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길평을 끌고 왔다. 길평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조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길평 이놈, 내가 감히 내게 독을 먹였느냐? 내 놈의 약을 먹고 난 뒤로 내 몸이 이리 고통스럽다. 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조조는 길평의 멱살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길평은 조조의 광기 어린 눈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 승상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길평의 약은 승상의 몸에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에는 승상을 무너뜨릴 독약이라는 것을. 그 고통은 승상께서 백성들에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길평의 대담한 대답에 조조의 눈은 더욱 크게 뜨였다. 그는 길평이 순순히 독약을 먹였다고 자백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길평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는 조조의 의심과 광기를 더욱 증폭시켜 거사의 성공에 작은 불씨라도 더하는 것이었다. 내 놈이 감히. 분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조의 손짓에 병사들이 길평을 끌고 나가 심한 고문을 시작했다. 조조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고통에 신음하는 길평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의 귀에는 그 비명소리가 마치 승리의 창가처럼 들리는 동시에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독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길평의 희생, 거사 직전의 위기. 고문이 계속되자 길평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동승과 유비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다. 길평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조조에게 외쳤다. 조조,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천하를 탐하는 너의 야심은 결국 너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될 것이야. 하하. 길평의 조롱 섞인 웃음은 조조의 광기를 극에 달하게 했다. 조조는 이성을 잃고 길평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길평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치다 인해 사라졌다. 길평은 거사를 위한 소중한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조조에게 거사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조조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길평이 죽었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조조는 길평의 집을 샅샅이 뒤져 모든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광기는 이제 허도 전체를 향해 번져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승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길평의 죽음과 조조의 광기에 경악했다. 이런 길평 대인이 결국 조조의 의심이 길평에게 향했으니 이제 곧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다. 동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유비의 숙소로 달려갔다. 반이라는 평범한 농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던 유비는 동승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현덕공, 길평 대인이 조승상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승상의 의심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거사를 일으킬 때입니다. 동승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길평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반드시 이 거사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알겠소, 동승대인. 제갈량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마등에게도 연락을 취하시오. 거사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으니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오. 유비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길평의 죽음이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조의 의심이 아직 길평에게 머물러 있을 때 허를 찔러야 할 것이었다. 허도를 에워싸는 그림자, 마등의 진격. 그 시각 허도 외곽의 숲속에 잠복해 있던 마등의 군대는 유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등은 조조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승의 전령이 그들에게 도착했다. 장군님, 현덕공의 전갈입니다. 오늘 밤 거사를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마등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휘하 장수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서량의 정예 기병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한 기세로 허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조의 감시망을 뚫고 밤의 어둠을 틈타 허도로 진입할 준비를 마쳤다. 마등의 칼날은 조조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다. 허도의 밤은 깊어지고 조조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길평의 희생이 가져온 음모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독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비와 동지들은 조조의 목숨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허도 전체가 조조를 향한 거대한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과연 조조는 이 모든 음모를 알아차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길평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유비와 동지들은 조조의 광기를 뚫고 대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허도의 드리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